지금부터 2025년 원태상 기념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준비위원장 강원대학교 김상욱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2025년 한국수자원학회 학술발표회 원태상 기념 강연에 참석해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1년 시작된 원태상 기념 강연은 대한민국 수공학계 프론티어이신 정암 원태상 교수님을 기념하기 위한 초청 강연입니다. 우리 수자원학회는 2023년 기존 원태상 기념 강연을 격상시키기 위하여 원태상 기념상 포상 규칙을 제정하고 보다 현실적인 수상자 선정 과정을 통해 학술 활동이 우수한 회원을 강연자로 선정하고 회장단 인준을 통해 확정하고 있습니다. 새로 제정된 원태상 기념상 포상 규칙에 따라 선정된 올해 2025년 원태상 기념 강연자는 연세대학교 건설환경공학과 최성욱 교수님이십니다. 최성욱 교수님은 1987년 서울대학교 토목공학과를 졸업하신 이후 동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마치셨으며 1996년 미국 일리노이 대학교 토목공학과에서 박사학위를 수여받으셨습니다. 교수님은 1997년 연세대학교에 부임하신 이후 난류 계산, 유소 이송, 그리고 생태 수리학 분야 연구를 계속 해오고 계십니다. 또한 한국수자원학회, 대한토목학회, 응용생태공학회에서 논문집 편집위원장과 학술 부회장 등의 주요 임원을 역임하셨습니다. 특히 교수님은 현재 IHR 에코 하이드롤릭스 위원이시고 저널 오브 하이드로 인바이러먼트 리서치와 저널 오브 하이드롤릭 엔지니어링에서 치프 에디터와 어소시에이트 에디터로 봉사하고 있으시고 특히 2026년 IHR APD의 조직위원장을 맡으셔서 대회 성공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최성욱 교수님의 원태상 기념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연을 시작하기 앞서 개인적으로 2025년 수자원학회 원태상 기념 강연을 하게 된 것을 굉장한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기회를 마련해 주신 우리 수자원학회 회원 여러분들과 회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목차입니다. 4개 파트로 구성을 해봤고요. 제가 원태상 기념 강연을 한다고 그러니까 지인 몇 분이 쉽게 좀 해보라고 이런 충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능력이 되는 한도 내에서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차분하게 발표를 할 테니까 편하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파트 제로 Y 아트. 제가 이 제목을 난류 계산의 기술 그랬는데 영어로는 The Art of Computing Turbulent Flows 이렇게 제목을 했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핵라스 원지 모델을 가지고 용담댐 하류를 평수량에 대해서 계산한 그림입니다. 여기는 안 보이네요. 물이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이게 평면도입니다. 요거는 단면도고요. 보면은 이 1차원 계산도 굉장히 우리들한테 유용한 정보를 주는데 평면도에서 보면 잘 모르는데 풀, 리플, 여울소 시퀀스가 형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공학도들한테 유용한 정보를 줍니다.
평수량에 대해서 계산을 했고요. 이때 레이놀즈 수를 계산했더니 약 20만 정도가 나옵니다. 방금 보여드린 그림은 물론 난류고요. 레이놀즈 수가 20만이니까 난류고, 난류 계산 중에서 제일 가장 심플한 그런 모델을 가지고 계산을 한 결과입니다. 우리가 난류를 계산을 내면 나비아-스톡스식을 해석해야 되는데, 프랑스의 과학자 프리시는 1995년에 아마도 나비아-스톡스식은 난류에 관한 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그때만 해도 계산이 그렇게 발달하지 않아서 두 번째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실험 결과를 보지 않고 어떤 흐름을 이렇게 예측하는 것은 잘못될 수도 있다. 이 난류의 영역은 인생에 비유할 수 있을 만큼 다양한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고 동창생들이 졸업하고 나서 60이 다 돼가지고 모였는데, 비록 같은 지역에서 태어나고 같은 비슷한 교육을 받았는데 60명이 비슷한 삶을 산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60명이 아니라 600명, 6,000명이라도 다 다른 삶을 살았는데, 흐름의 궤적이, 나비아-스톡스식이 얘기하는 흐름의 궤적이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아트를 사전에서 찾아보면은 무엇을 할 수 있는 능력이나 기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희 학교 다닐 때 에리 프롬의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을 많이 읽었었는데, 여기서 용기를 얻어서 제목을 The Art of Computing Turbulent Flows라고 명명을 하였습니다. 파트 1입니다. 오리진입니다. 나비아-스톡스식을 얘기하려면은 그 기원을 여기까지는 가야 될 것 같다 한 게 뉴턴 법칙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뉴턴은 제1법칙, 제2법칙, 제3법칙이 있는데, 여러분들 미적분을 창시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많은 분들이 라이프니츠라고 아는데, 라이프니츠와 뉴턴이 동시대에 개발을 했고, 나중에는 사실은 소송까지 했습니다. 누가 먼저. 근데 문헌을 보면은 뉴턴이 약간 앞섰고, 이 미적분을 개발하게 된 계기가 이런 뉴턴의 운동 법칙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설명하기 위해서 수학적인 도구까지 만들었다는 게 굉장히 위대합니다. 굉장한 분입니다. 나중에 더 뉴턴에 대해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약 60년 후에 당대 최고의 수학자인 레오나르트 이울러는 관로 흐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운동량 방정식을 제시했습니다. 언뜻 보면 이게 바로 그 뉴턴의 제2법칙 같은데, 이게 뉴턴의 제2법칙이라는 걸 몰랐다고 그래요. 그래서 인디펜던트하게 이런 식을 제시했고, 이게 우리들한테 익숙한 이울러식입니다. 나중에 프랑스의 물리학자 나비에가 우리가 지금 쓰는 나비에-스톡스 이퀘이션을 만들었는데, 제시했는데, 점성에 의한 확산항을 정확하게 설명을 못했대요. 그래서 나중에 영국의 물리학자 수학자인 조지 가브리엘 스톡스가 요거는 유체 점성에 의한 확산항이다 명확하게 설명을 해가지고 두 분의 업적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비에-스톡스 방정식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난류하면은 1883년 레이놀즈의 실험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측에 보이는 아주 간단한 이런 실험 장비를 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가운데 여기 물감을 흘려보내 가지고 물감이 관로 안에서 퍼지지 않고 똑바로 흘러가면은
측류라고 그랬고, 이게 단면에 걸쳐서 이렇게 퍼져 가서 흐를 때 이걸 난류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거를 무차원수, 우리가 얘기하는 레이놀즈 수를 가지고 측류, 난류 2000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구분하는 방식을 이렇게 개발을 했다는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 실험을 한 100년 후에 그 실험을 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맨체스터 대학교에서 똑같은 실험 장비를 가지고 재현하는 행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분은 훌륭한 연구자이지만 훌륭한 교육자이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강연을 했는데, 측류는 훈련이 잘 된 군대가 오와 열을 정확히 맞춰가지고 행진하는 그거를 측류라고 설명을 했고요. 그다음에 10분간 휴식하니까 그게 무너지면서 이렇게 흩어져 나가는 거를 난류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다는 걸 보면은 난류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정확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론에 관한 파트입니다. 이게 나비아-스톡스식입니다. 위의 식이 운동량 방정식이고요, 아래 식이 연속 방정식인데 간단하게 썼습니다. 괜히 항을 풀어서 쓰면은 복잡해 보일까봐 간단하게 썼는데, 물과 같은 비압 축성 유체의 경우에는 미지수가 우리가 모르는 게 유속 성분 3개, 3차원의 경우, 그 다음에 압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U, V, W, 그 다음에 P, 그래서 미지수가 4개고요. 방정식의 수는 운동량 방정식 3개, 연속 방정식 하나, 그래서 4개가 됩니다. 그래서 수학적으로는 풀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 문제가 유속 성분과 압력이 그냥 변수가 아니라 순간 변수여가지고 인스턴테니어스 베리어블이어가지고 그 평균한 값이 아니라서 공학적으로 그렇게 유용성을 논하기 전에 굉장히 좀 애매합니다. 순간 변수여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퀴즈를 하나 내보면, 물과 같이 비압 축성 유체의 경우 아까 설명해드린 것처럼 방정식도 4개 있고 미지수도 4개이기 때문에 수학적으로 솔버블, 풀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왜 난류가 어렵고 그 다음에 난해하고 풀기 어렵다고 그렇게 얘기하나요? 풀 수 있는데, 그렇죠? 밑에 답을 적어놨는데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Turbulence is blessed with Navier-Stokes equation. 난류는 적어도 해석 대상인 식이 있다 이거죠. 나비아-스톡스 방정식이. 그래서 축복받았다. 그러나 but cursed with 4-dimensional multiscale nature. 4차원적인 멀티스케일, 스케일이 여러 개 있는 그 문제로 말미암아 저주받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해하기는 어려우실 텐데, 4디멘셔널이라는 거는 시간과 3차원 공간을 얘기하는 건데, 멀티스케일 네이처가 과연 뭔가, 그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난류하면은 안드레이 콜모고로프를 얘기를 안 할 수 없는데, 얘기하기 전에 난류라는 거는 어떤 질서가 약간 깨진 그런 상태가 아니라 영어로 chaos, 카오스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혼란, 혼돈입니다. 혼돈. 이 혼돈 상태로 흘러가는 흐름에 어떤 유니버설한 보편적인 그런 법칙이 있을까라고 의문을 품었던 사람이 안드레이 콜모고로프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프리시는 이 안드레이 콜모고로프가 난류에 있어서 굉장한 영감을 우리한테 줬는데, 안드레이 콜모고로프가 이런 생각, 이 혼란 상태로 흐르는 물에 어떤 보편적인 법칙이 있을까라는 질문을 한 게 우연인가 아니면은 우연일까라고 이런 질문을 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안드레이 콜모고로프 이전에
영국의 기상학자이고 수학자인 루이스 프라이 리차드스는 이분이 원래 그 뉴메리컬 웨더 프레딕션을 초창기에 하셨던 분인데 이런 그 시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난류에 관한 전문 서적에는 이 시가 다 나와 있는데 Big words have little words which feed their velocity and little words have lesser words and so on to viscosity. 이게 물리적인 현상을 가지고 이런 시를 지을 수 있다는 게 굉장히 놀라운데 이걸 번역을 해보면은 큰 소용돌이는 작은 소용돌이를 가지고 있고 걔들은 벨로시티를 채워준다. 그리고 작은 소용돌이는 더 작은 소용돌이를 가지고 있고 and so on to viscosity. 점성까지 이게 진행된다. 뭐 이런 시 굳이 번역하면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런 시를 쓰게 된 거는 조나단 스위프트의 비슷한 운문을 따라했다 그 얘기입니다. 오른쪽 아래 보이는 그림은 이 벼룩입니다. 벼룩 아래 작은 벼룩이 붙어 있고 더 작은 벼룩이 붙어 있고 더 작은 벼룩이 붙어 있는데 이걸 보고 영감을 얻어가지고 루이스 프라이 리차드슨이 이런 시를 썼다. 구체적으로 난류에 대한 리차드슨의 생각은 난류는 다양한 크기의 아까는 월이라고 그랬는데 에디라고 이제 요즘은 통일해서 부릅니다. 에디 와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큰 와는 불안정하기 때문에 깨지게 되고 큰 와가 쪼개지면서 에너지가 전달된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안드레이 콜모고로프는 리차드슨의 이런 생각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조직적으로 제시를 했는데 난류 유동은 다양한 크기의 와로 구성되며 비슷하죠 아까랑 마이크로 스케일 에디 가장 작은 크기의 와는 점성에 의해서 소멸된다 솟아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대문자 L인 와로 에너지가 전달돼서 규모가 에타 마이크로 스케일 와가 되면은 소멸된다, 솟아낸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큰 규모의 크기의 와가 작은 와로 전달되는 과정을 에너지 캐스케이드, 에너지 폭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뜬금없이 영화 포스터를 보여드리는데 제목은 흐르는 강물처럼 저의 인생 영화 중에 하나입니다. 시카고 대학 문학부의 노먼 맥클레인 교수의 자전적 소설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배경은 미국 몬태나주의 산골 마을인데 아버지가 개신교 목사고 아주 모범적으로 생활하시는 분인데 두 아들을 학교 안 보내고 글쓰기 교육을 시킵니다. 유일하게 야외 활동은 이렇게 그 플라이 낚시라고 하는 낚시를 가리키는데 메트로놈을 틀어놓고 네 박자에 맞춰가지고 낚싯대 던지는 그런 훈련을 시킵니다. 이 영화가 굉장히 흐르는 강물처럼 그러면 좀 조용하고 잔잔하고 그럴 것 같은데 사실 산골에서 이렇게 흐르는 강물은 굉장히 좀 빠르고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그 다이내믹한 요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코 이게 잔잔하고 이런 내면을 조용히 적시는 그런 영화는 아닌데 내용이 궁금하시면은 넷플릭스 지금 하고 있으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흐름이 빠르고 거칠고 주인공이 두 번 물에 빠지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급한 경사에서 뭐 도수도 발생하고 그래서 여기 아마 그 아까 용담댐 하류의 레이놀드수가 20만이라고 그랬는데 여기는 한 100만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다이나믹한 거죠. 난류죠. 그래서 이 난류 특성의 중심에는 와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와를 사전에서 찾아보면은 물에 의한 빠른 원형 운동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이러니컬하게 와를 정확하게 정의하고 기술화해 놓은 전문 서적이 없어요. 그래서 사전을 찾아봤는데 그래서 이 정의에 의해서
복단면수로 해서 와를 한번 그려보면은 고수부지에서는 그 수심에 그 직경이 되니까 저 작은 와가 되고 저수로에서는 좀 큰 와가 된다. 이게 무슨 말씀인 거 아니? 라지스트 와, 가장 큰 와는 형상, 하천의 형상에 관여한다 그 얘기입니다. 하천 형상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 그림은 에너지 스펙트럼인데 세로축이 에너지고요, 가로축이 Y의 크기입니다. 근데 이제 웨이브 넘버라고 그래서 Y의 크기를 역수로 한 거기 때문에 좌측이 큰 Y고요, 우측이 이제 작은 Y가 됩니다. 그래서 맨 여기 이게 없어가지고 좀 설명하기 어려운데 여기 안 보이시죠? 그래서 맨 좌측에 이 Y들은 지형에 의해서 만들어진 가장 큰 Y인데, 아까 콜모그로프가 얘기한 에너지 폭포로 넘어가면은 두 가지 단계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에너지 컨테이닝 레인지가 있고 유니버설 이퀄리브리움 레인지가 있는데, 여기는 아주 왕성하게 운동을 하는 마고, 여기는 이제 조금 좀 저속한 얘기를 쓰면 한물 가는 마입니다. 그래서 여기 에너지 컨테이닝 마는 사람의 삶에 비유하면은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마고요. 오른쪽은 사라지는, 눈을 떴더니 오늘도 하루가 있구나, 사라지는 와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작은 와가 되면은 소멸되고 솟아낸다 그 얘기입니다. 콜모그로프는 이 이론을 좀 더 체계화했는데, 세 가지 과정을 통해서 에너지 컨테이닝 레인지는 태생, 지형 조건에 의한 영향을 잊어버린, 엄마 아버지를 잊어버린 그런 와들이 되고요. 그게 이제 울뚝 솟아난 에너지 컨테이닝, 노란색으로 된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과정은 유니버설 이퀄리브리움에 있는 이 와들은 아까 그 에너지 컨테이닝 와들하고 독립적이고 점성과 솟아율에 의해서 보편적이고 유일하게, 유니버설하고 유니크하게 통계적인 특성이 결정된다 그 얘기입니다. 세 번째 과정도 비슷한데, 유니버설 이퀄리브리움 레인지 앞에 이 레인지를 이너셔 서브 레인지라고 하는데, 이 레인지는 통계적 특성은 아까랑 똑같은데 웨이브 넘버의 마이너스 3분의 5승을 따라서 이렇게 이런 특성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콜모그로프의 3분의 5승 법칙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데, 중요한 이유를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어느 신문 기자가 지하도에 이렇게 물이 흘러 들어오는, 침수되는 그런 사진을 찍은 건데, 이렇게 한 계단 한 계단 물이 내려옴에 따라서 에너지도 줄어들고 Y의 크기도 줄어든다. 이게 에너지 캐스케이드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같은 에너지 캐스케이드, 에너지 폭포의 개념도 모식도인데, 지형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진 가장 큰 Y로부터 에너지가 전달되면은, 에너지 캐스케이드로 전달되면은 큰 Y가 쪼개지면서 에너지가 이렇게 아래로 전달되고 미소 스케일에 도달하면은 솟아낸다,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많은 실험 결과들이 콜모그로프 이론이 맞지 않는다, 이런 실험 결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실험 결과가 콜모그로프 이론이 어느 정도 맞다, 그런 결과가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좌측의 그림은 제트 플로우에서 설명해드린 콜모그로프 3분의 5승 법칙이 성립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른쪽의 그림은 헬리움 가스 플로우에서 같은 법칙이 성립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명화에서 난류가 등장을 하는데, 맨 좌측의 그림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스케치한 그림입니다. 원형 실린더에서 발생하는 그런 흐름을 보고 이렇게 스케치한 건데, 놀랍게도 후면에 있는 우리가 후류라고 그러는데 웨이크 플로우입니다. 굉장히 세밀하게 정확하게 묘사를 했다. 이런 그 흐름을 스케치한 게 많이 있는데 수백 장이에요. 그래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돌아가신 지 100년 된 걸 기념해 가지고 유체역학 컨퍼런스를 했다는 그런 논문집을 찾아본 적이 있습니다. 가운데 그림은 이게 그림이 아니고 사실은 이게 그 파나입니다. 파나. 유명한 파나인데 호쿠사이의 가나가와 해변의 큰 파도라는 제목의 파나입니다.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한 20번을 찍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걸 선물 받아가지고 우리 학과에 제가 기증을 했습니다. 아직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뒤에 있는 산이 그 후지산이고요. 여기 사람들이 있고 무엇보다도 파도가 부서지는 걸 굉장히 세밀하게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반 고흐의 스타리 나잇, 별이 빛나는 밤이라는 그런 작품입니다. 아랫부분 오른쪽에 마을이 있고, 그다음에 꺼멓게 보이는데 이게 불꽃입니다. 불꽃. 그리고 오른쪽 위에 달이 있고, 그다음에 별이 있고, 근데 별 주변에 터뷸런스 라이크 패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출판된 논문인데, 셔먼 대학의 해양 물리를 하는 분인데, 이분이 브러쉬 스트로크, 붓질의 어떤 밝기를 가지고 유속하고 이렇게 커릴레이트가 있다라고 보고 저기 와로 보이는 것들을 다 넘버링 해가지고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아래 보면은 5번, 7번, 12번 와들 이 붓질을 다 분석을 했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왔더니 두 가지 소산되는 패턴이 있는데 정확하게 콜모로프 3분의 5승 법칙을 만족시킨다 그 얘기입니다. 95% 신뢰 수준에서. 놀랍지 않습니까? 과연 위대한 예술가들은 과학적인 그런 인사이트도 있다, 이런 걸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파트입니다. 컴퓨테이션스. 난류 계산을 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DNS, LES, 렌스. DNS는 아까 소개해드린 나비아스톡스식을 그냥 푸는 겁니다. 아무 가정 없이 방정식의 수와 미지수의 수가 같기 때문에 그냥 푸는 거고요. 단 가장 작은 와까지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격자가 그거보다 작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계산량이 엄청난 거죠. 렌스는 나비아스톡스식을 시간적분한 다음에 그 식을 풀어야 되는데 시간적분하게 되면은 미지수가 6개가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수학적으로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형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난류 모형을 가지고 푸는 거를 렌스라고 그러고, LES는 DNS와 렌스의 중간. 그래서 이건 설명을 하겠습니다. DNS는 나비아스톡스식을 직접 푸는 거고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심지어는 실험 자료를 보완할 수 있을 만큼 계산 결과가 정확합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콜모고로프 스케일까지 격자가 작아져야 됩니다. 레이놀즈 수를
아래 표를 보시면 10배 증가시키면은 계산 비용은 1000배 증가합니다. 1000배. 굉장하죠. LES는 큰 완은 직접 계산하고 작은 완은 모형을 쓰는 방법입니다. DNS랑 LES를 비교한 건데 둘이 비슷한 그런 결과인데 하이 프리퀀시 웨이브는 계산 못하는 걸 LES가 계산 못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렌스는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시간적 분한 레이놀즈 방정식을 푸는데 레이놀즈 스트레스 항이 6개 미지수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 미지수의 수가 4개 플러스 6개, 10개가 됩니다. 그래서 모델이 필요하다. 모델은 퍼스트 오더 클로저가 있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K 엡실론 모델, K 오메가 모델이 퍼스트 오더 클로저고 레이놀즈 스트레스 모델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세컨 오더 클로저입니다. 레이놀즈 스트레스 모델은 모형 중에서 제일 정확한데 계산량이 많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DNS와 렌스를 비교한 건데 U 렌스, 언스테디 렌스는 DNS 경향을 쫓아가지만 역시 하이 프리퀀시 웨이브는 계산을 못하고 가운데 점선으로 나온 게 스테디 렌스인데 언스테디니스는 고려하지 못합니다. DNS를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2005년, 20년 됐네요 벌써. 우리 정정훈 박사랑 같이 했던 내용인데 정사각형 개수로에서 레이놀즈 수가 4100입니다. 4160 흐름을 계산한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요거는 시간적 분한 가운데 최대 유속점을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그 모양을 잘 모의하려면은 2차류를 정확하게 계산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중앙에서 좌측으로는 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고 우측에는 반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는 2차류 때문에 최대 유속점이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아까 20만도 얘기했고 100만도 얘기했고 레이놀즈 수 요거는 4,000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 순간 유속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4,000이니까 이 평균 유속보다 약간 좀 이렇게 찌그러져 가지고 흐를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걸 계산을 해봤는데 왜 난류를 케이오스라고 하는지 좌측의 순간 유속을 보고 적분하면은 우측이 될 거라고 상상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죠? 실제 유속장은 레이놀즈 수가 4,000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혼란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당시 슈퍼컴을 쓰지 않았는데 가장 빠른 컴퓨터로 15일 정도 걸렸습니다. 이거 계산하는데. 근데 만약에 레이놀즈 수를 10배 늘려서 41,600 정도가 되는 흐름을 계산하라고 그러면은 123년 걸립니다. 123년. 그래서 한번 얘기했다가 본전도 못 찾을 뻔했습니다. 복단면도 했고요.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최근에 반채용 박사랑 이런 모의를 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게 보입니다. 보. 직사각형 보고요. 물이 보를 넘어가면서 발생하는 유동을 LES 기법 가지고 계산한 겁니다. 이 연구의 목적 중에 하나가 보하류에 발생하는 세굴공의 발생 기작,
무슨 기작을 가지고 메커니즘을 가지고 쇄골공이 만들어지는지 이거를 연구하기 위해서, 그래서 좌측은 쇄골공이 없는 거, 우측은 쇄골공이 있는 그런 흐름을 모의했습니다. 여러분들 두 개 비교해서 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번 비교를 해보시겠습니까? 확실히 차이가 있는데 이 앞에 그림을 보면 명확히 보입니다. 밑에 그림을 보시면은 쇄골공이 없는 경우에는 볼을 넘어서 바닥을 칩니다. 유동이, 와가. 그러나 쇄골공이 있는 경우에는 호리존탈하게 흘러갑니다. 그게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흐름의 차이로 말미암아 바닥 전다 능력에 영향을 주는데, 위에 거는 시간 적분한 거고 아래는 순간적인 바닥 전다 능력입니다. 보시면은 아래 게 크죠, 순간적인 게. 그래서 시간 평균한 바닥 전다 능력을 쓰면은 쇄골이나 이런 거 계산이 조금 더디게 된다라고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 좌측을 비교하면은 없는 경우가 훨씬 더 크죠. 그래서 이 유동이 볼티컬 스트럭처가 쇄골공을 직접 만드는데 크게 기여를 한다, 이렇게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ASE 저널 오브 하이드롤릭 엔지니어링에 이슈가 됐던 페이퍼인데, 렌스 모형을 가지고 교각주의 국부쇄골을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아래 계산한 거랑 실측한 걸 비교했는데 잘 맞습니다. 원형 교각이고 오른쪽은 사각형 교각을 45도 이렇게 틀어놓은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3차원 렌스 모형을 쓰면은 실제 여기 원으로 된 게 실험 결과인데 쫓아가지 못한다 그런 얘기예요. 훨씬 천천히 발생한다, 쇄골이.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간에 따른 쇄골의 발달 양상을 잘 못한다, 계산이.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학생도 많이 계신데 이 부분이 굉장히 핫한 분야고, 우리나라에서도 훌륭한 이런 난류 계산, 이동상 계산하는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좋은 연구 성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건 김태범 박사가 2차원 모형으로 180도 이렇게 돌아 나오는 수로에서 하상 변동을 모의한 건데, 2차원 모형을 그냥 쓰면은 하상 변동을 적절하게 모의 못 하는데 2차류에 의한 효과, 그다음에 횡방향 경사에 의한 효과, 이런 보정을 해가지고 거의 비슷하게 퇴적이 되는 퇴적이 되는 지점이나 이런 것들, 양들을 정확하게 예측을 했었습니다. 근데 시간에 따른 침식의 진행 양상은 실제와 많이 차이가 있을 것 같다. 타임 이볼루션은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 얘기입니다. 이거는 한양대학교 강석구 교수님이 3차원 렌스 가지고 역시 계산한 건데, 오른쪽에 퇴적되고 이 하상 변동된 걸 양쪽으로 맞춘 거 보면 굉장히 잘 맞췄어요. 근데 실제 왼쪽에 타임 이볼루션, 진행, 시간에 따른 진행은 잘 안 맞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핫한 부분이니까 많이 관심을 가지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레이놀드 스트레스 모형은 우리 강영식 박사랑 박문영 박사랑 많이 했었는데, 식생이 있는 수로에서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맨 좌측은 식생이 없는, 그리고 가운데는 침수 식생, 그리고 우측은 정수 식생의 흐름 구조, 난류 구조, 이런 연구를 많이 했었습니다. 이거는 직사각형 수로인데 좌측은 내주 교수님이 레이저 다플러로 측정한 거고 우측은 레이놀드 스트레스 모형으로 모의한 건데 굉장히 잘 맞죠. 그래서 이렇게 잘
모의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모의하려면은 2차류를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맨 오른쪽 그림은 K엡실론 모형 가지고 있는데 최대 유속점의 침강 현상, 벨로시티 딥을 모의 못하는 그런 결과입니다. 그래서 아까 최대 유속을 내리는 그런 2차류도 있는데 코너에서 발생하는 조그만 2차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너 세컨더리 커런트라고 그러는데 그 존재를 DNS랑 레이놀즈 스트레스 모형을 가지고 DNS랑 모양을 맞춰가지고 아까 비교한 거고요. 이거는 벽에서 시어 스트레스가 그 코너의 작은 2차류 때문에 60%나 증가한다라는 거를 보여준 그림이고 다른 결과와 컨시스턴트하다라는 거를 보여줬습니다. 1960년대 일본의 기노시다라는 분이 홍수 때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보니까 흐름 방향, 종방향으로 이렇게 띠가 형성돼 가지고 이렇게 물이 흐르더라 이런 거를 관찰을 해서 이거는 그 하도 단면에 격자형으로 2차류가 만들어져서 그렇게 되는 거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이놀즈 스트레스 모형을 가지고 모의를 했고요. 그래서 스무드 스트립, 그러니까 모래가 있는 부분에서는 상승류가 발생을 하고 그다음에 자갈로 이렇게 된 부분에서는 하강류가 발생하고 모래와 자갈이 솔팅이 되는데 그것까지는 모의를 못했는데 그것도 중요한 좋은 논문 제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승류, 하강류가 발생하는 격자형의 2차류가 생기고 2차류에 의해서 부유사가 수면에 띠를 형성하게 되는 그거를 수치 모형으로 재현을 해봤습니다. 마지막 거는 우리 건설연의 최성욱, 저랑 이름이 동명이인이고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우리 그 친구는 굉장히 저랑 급이 다릅니다. 헤비급입니다. 그래서 구별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자유도수랑 그다음에 수중도수 이런 걸 모의를 했고 그다음에 버티컬 스트럭처도 이렇게 모의를 비교를 해서 잘 맞는 걸 확인했습니다. 마지막 그림은 우리 강릉 원주대학교의 백중철 교수님 그림을 허가 없이 가지고 나왔습니다. 교각이 이렇게 흐름을 막고 있는 그림이고요. 1년의 교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맨 좌측은 이거는 유렌스로 계산을 한 건데 순간적인 흐름을 이렇게 그린 겁니다. 좌측에 보면은 교각이 막음으로 인해서 굉장히 큰 볼티컬 스트럭처가 만들어져서 이렇게 흘러가는 거를 이렇게 도시를 한 거고요. 우측에 그림이 두 개 있는데 위에 거는 순간적인 유속 등고선도, 아래 거는 시간 평균한 겁니다. 아래 걸 보시면은 시메트릭하죠. 위아래가. 위쪽은 어시메트릭합니다. 특별히 사각형 교각 옆면에 이렇게 유선이 분리되면서 볼텍 쉐이딩이 되는 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세밀하게 잘 계산이 됐습니다. 이 그림이 저널 오브 하이드롤릭 엔지니어링 ASE의 표지 그림으로 1년 이상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자랑스러운 그런 결과 중에 하나입니다. 시간이 좀 충분하지만서도 오늘 좀 빨리 끝내겠습니다. 점심 식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결론은 생략을 하고 아이작 뉴턴의 생애를 한번 말씀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칠까 합니다. 아까 사진은 굉장히 젊었을 때 찍은 사진이고요. 이거는 머리도 좀 벗겨진 걸 보니까 좀 연세가 드신 다음에 찍은 사진입니다. 방 안에 지금까지 위대한 과학자들을 다 모아놓고
줄을 한번 세어봤더니 맨 앞에 서는 사람이, 요즘은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뭐 아인슈타인이라는 얘기도 있고 폰 노이만이라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아이작 뉴턴이다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아이작 뉴턴은 1642년 영국의 링컨셔에서 태어났고요. 유복자로 태어났습니다. 태어났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시집을 다시 가는데 개신교 목사님한테 갔는데 그 조건이 아들을 데리고 오지 않는 거였답니다. 그래가지고 뉴턴을 외삼촌한테 맡기고 시집을 갑니다. 문헌을 보면은 뉴턴이 어머니하고 의붓 아버지를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했던 때가 있다라는 그런 기록, 회고록이 있습니다. 회고록이 남아 있습니다. 뉴턴의 자질을 알아본 삼촌이 엄마를 설득해가지고 캠브리지 대학 트리니티 컬리지에 학교를 보냈는데 특대생으로 갑니다. 특대생이 뭐냐면 동료들이 식사할 때 서빙을 해주고 장학금을 받는 그런 걸 했대요. 그때도 굉장히 학자적인 소양이 있어서 교수님들이 쓴 논문을 이렇게 주석을 다는 아르바이트를 했답니다. 특별히 아까 소개해드린 뉴턴의 운동법칙 세계는 전염병이 런던에 만연했을 때 고향에 와서 생각해낸 그런 결과입니다. 뉴턴은 굉장히 관운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학교를 대표해가지고 국회에 진출을 했고, 그 다음에 조폐국의 감사, 조폐국의 나중에는 장관까지 합니다. 그리고 왕립학회 회장도 하고요. 그리고 1705년에는 기사자기도 받습니다. 근데 말년에는 재물은 없었다 그래요.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해가지고 거금을 이렇게 잃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과학자 중에 한 사람, 과학자. 이분이 남긴 명언 중에 하나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마지막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이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Genius is patience.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업적을 남긴 과학자가 천재성은 인내에서 비롯된다라는 말을 했답니다. 이 말씀을 마지막 메시지로 여러분들한테 드리면서 오늘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승옥 교수님의 주옥 같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태상 기념강연에 대한 감사패 수여 및 간단한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수여는 유철상 한국수련학회 회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단상으로 올라와 주십시오. 그리고 최승옥 교수님 같이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패 귀하는 2025년 원태상 기념강연자로 선정되어 난료 계산의 기술 The Art of Computing Turbulent Flows라는 주제의 강연으로 학술 발표회를 빛내주셨기에 우리 학회 회원의 뜻을 모아 이 패를 드립니다. 2025년 5월 23일 사단법인 한국수자원학회 회장 유철상 대독.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학술발표회 원태상 기념강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이후 명찰에 있는 쿠폰을 이용하셔가지고 점심 식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준비위원들의 안내에 따라 식당으로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